안녕하세요. 하남가정폭력상담소 강사 한채원입니다. 하남가정폭력상담소와 하남시 수어통역센터가 함께하는 수어로 마음을 잇다 폭력 없는 가정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제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위험 신호, 그리고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제폭력이 생겨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시대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는 교제폭력에 발생하는 데는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특성들이 깊이 관여합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했거나 폭력적인 관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을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인식하거나 폭력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감내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의 의존성이 극단화되면 상대방이 없이 생활할 수 없게 되고 이별 요구 시점에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관계 내에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심리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특히 이별 요구 시 폭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여전히 남자는 주도해야 하고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차별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 속 힘의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젠더 폭력의 관점에서 보면 교제폭력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권력 차이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려는 문화가 큰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랑 싸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주변에서 개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폭력을 은폐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휴대폰과 SNS를 통한 감시, 사생활 침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까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교제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처음부터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행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하며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 옷차림이나 만나는 사람까지 간섭하는 것,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 너 때문이야 와 같은 비난, 모욕적인 언어 사용, 위협적인 소리 지르기 등 언어적 폭력 등이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제약을 두는 행동,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위치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상대방의 일정과 약속을 자기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하게 막는 행동도 모두 통제의 신호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는 사랑해서 그래 라고 포장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폭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흐르다 보면 결국 관계가 끝나는 순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 갈등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감시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특히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 없이 못 살아 라는 집착적인 태도, 이별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하는 행동, 직장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미행하는 행동 등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별 후 스토킹은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은 교제를 거절당한 뒤에도 상대방의 집과 학교 주변에서 계속 기다리며 연락을 시도하다가 결국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시작된 호감이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연락과 미행으로 발전해 결국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스토킹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해 2021년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스토킹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가능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우울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안타깝게도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화 벨소리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문자, 통화 기록이나 위협 증거를 잘 보관하여 상담소나 경찰, 전문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리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관계 속에서 불편함, 두려움, 혹은 자유를 잃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남시에는 하남가정폭력상담소와 하남시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